AI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일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겠구나. 같은 AI를 보고도 한 사람은 두려움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가능성을 봅니다. 차이는 AI의 성능이 아닙니다. 차이는 AI를 대하는 태도와 사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AI는 이미 우리의 일상 업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회의록 정리, 보고서 초안, 번역, 자료 요약, 고객 응대 문구 작성, 제안서 작성, 교육자료 구성까지 많은 일을 돕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가 걸리던 일이 한두 시간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분명 AI는 일의 속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서 반드시 일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듯한 문장과 깔끔한 보고서 안에도 핵심 판단과 실행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갈라집니다. 첫째, AI를 외면하는 사람입니다. 실력이 있어도 속도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습니다. 둘째, AI의 결과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자기 생각과 판단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셋째, AI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AI에게 질문하고 답을 검토하고 실행으로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AI는 실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쌓아온 지식, 경험, 감각, 질문력, 판단력을 더 빠르고 더 넓게 펼쳐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AI를 잘 쓰려면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내 분야의 본질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AI가 만든 결과물의 부족한 부분을 나는 채울 수 있는가? AI의 답은 그럴듯해 보여도 맥락이 틀릴 수 있습니다. 현장의 뉘앙스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사람의 실력입니다. AI를 부리는 사람은 질문의 주인입니다. 보고서 써줘라고 묻는 사람과 납기 지원 원인을 고객 관점, 공정 관점, 관리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해줘라고 묻는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질문이 달라지면 답이 달라집니다. 질문이 구체적이면 결과도 구체적입니다. 질문에 목적이 있으면 답에도 방향이 생깁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은 목적과 대상과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무엇을 위해 하는가? 누가 볼 것인가? 어떤 수준이면 좋은 결과인가? 이 세 가지가 분명하면 AI는 유능한 조력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AI는 그럴듯한 말을 많이 만들어내는 도구에 머물 수 있습니다. AI를 부리는 사람은 AI의 답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인합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가? 우리 현장에 맞는가?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가? 실행 가능한가? AI는 빠르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신있게 틀릴 수 있습니다. AI의 오류를 잡아내는 눈은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고 문제를 겪고 실패를 통과하며 쌓아온 사람의 경험에서 나옵니다. B2B 기업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고객 요구를 이해하는 힘, 납기를 지키는 힘, 품질을 안정시키는 힘, 문제를 해결하는 힘, 장기적 신뢰를 쌓는 힘은 여전히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AI는 데이터를 보지만 사람은 맥락을 봅니다. AI는 초안을 만들지만 사람은 그 안에 진정성과 책임을 담습니다. AI는 속도를 높이지만 사람은 방향을 세웁니다. AI는 비서가 될 수는 있지만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AI에 끌려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AI를 부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AI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 작은 표현의 차이가 책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책임의 차이가 결국 실력의 차이가 됩니다. 이제 리더는 조직 안에 새로운 질문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AI를 써보았습니까? AI에게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AI의 답을 우리 현장에 맞게 어떻게 고쳤습니까? 그 결과 고객과 현장에
어떤 가치가 생겼습니까? 이 질문이 조직 안에서 자주 오가야 합니다. 문제는 AI가 얼마나 빠른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속도를 어떤 가치로 바꾸는가입니다. AI를 부리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AI에 끌려가는 사람은 변화에 밀려갑니다. AI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AI는 우리의 비서입니다. AI가 우리의 일을 빠르게 할수록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따뜻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조직은 AI를 부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AI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제406차 정박사의 주간경 영서신이었습니다. 드러내야 산다. 오늘도 문제를 드러내고 본질을 보고 더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챗 GPT가 세상에 처음 딱 공개됐던 그날,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무실 분위기가 어땠나요? 다들 모여서 와,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신기했지만 솔직히 그 이면에는 좀 묘한 불안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잠깐만, 이 정도면 내 밥그릇 진짜 위험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위기감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술이 진짜 우리 일상을 집어삼킬 듯이 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제대로 타는 서퍼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대는 사람이 될까요? 지금부터 단순히 AI 기능을 어떻게 쓴다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일터에서 이 새로운 도구를 대하는 태도와 본질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완전히 똑같은 AI를 쓴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근데 반응이 진짜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모니터 보면서 식은땀을 뻘뻘 흘려요. 와, 나보다 글 훨씬 잘 쓰네. 내 일자리 날아가는 거 진짜 시간 문제다. 이러면서 두려워하죠. 근데 바로 옆자리 동료는 어떨까요? 되게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대박, 이 귀찮은 단순 작업들을 얘가 다 해준다고? 그럼 난 이제 진짜 중요한 기획이나 고객 만나는 데만 집중해야겠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의 미래를 가르는 건 AI 성령이 아니에요. 똑같은 도구잖아요? 결국 이 엄청난 도구를 내가 쥐고 흔들겠다는 그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어떻게 일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2시간짜리 길고 지루한 회 끝나면 녹음본 다시 들으면서 타이핑하느라 점심도 못 먹고 그랬잖아요. 수십 페이지짜리 해외 자료 번역하고 요약하느라 야근하는 건 일상이었고요. 고객 클레임 메일 하나 쓸 때도 단어 하나하나 고르느라 진짜 진땀 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기획서 뼈대 잡고 데이터 요약하고 이런 엄청난 작업들이 정말 길어야 몇 분이면 끝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자전거 타고 끙끙대며 언덕 올라가다가 갑자기 페라리 엔진을 달고 아우터반을 달리는 수준으로 속도가 폭발한 거예요. 이 엄청난 속도 혁명 자체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속도에 취해버리면 착각하기 쉽거든요. 일이 빨리 끝났다고 그 일의 퀄리티도 무조건 좋을까요? AI가 순식간에 뱉어낸 보고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가끔 엄청 예쁘게 장식된 케이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하고 문장도 매끄러운데 막상 잘라서 한 입 먹어보면 안에 제일 중요한 속재료가 텅 비어있는 거예요. 현장의 치열한 고민이나 날카로운 판단 같은 게 쏙 빠져있죠. AI는 말은 진짜 청산 뉴스로 잘 만드는데 우리 부서 예산이 지금 얼마나 쪼들리는지, 타 부서랑 무슨 눈치 싸움이 있는지 이런 복잡한 현실 세계의 맥락은 전혀 모르거든요. 이런 현실 때문에 요즘 일터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첫 번째는 회피형이에요. 아, 난 그냥 내 방식대로 하련다 하면서 고집 부리다가 남들 1시간이면 할 일을 혼자 3일 밤새우고 있는 분들이죠. 두 번째는 진짜 위험한 복붙형입니다. AI가 써준 답변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고객한테 보냈다가 여기에 회사 이름을 입력하세요. 이런 과오까지 같이 보내버리는 대참사를 만들죠. 당장은 편하겠지만 스스로 생각하는 근육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가야 할 길은 세 번째, 바로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AI를 절대 맹신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의도를 가지고 콕 집어 명령하고 결과물을 의심하면서 뜯어보고 그걸 자기 무기로 만들어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버리죠.
이걸 아주 명쾌하게 꿰뚫어 보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AI를 엄청나게 큰 앰프, 그러니까 확성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래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앰프 볼륨을 끝까지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음이 될 뿐입니다. AI는 당신의 실력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경험과 판단력을 증폭시켜줄 뿐이다. 진짜 소름 돋게 정확한 말 아닌가요? 현장에서 뒹굴며 깨져본 경험, 땀 흘려 얻은 인사이트, 고객 눈빛만 봐도 아는 그 감각, 이런 진짜 내 실력이 있어야만 AI라는 앰프를 만났을 때 비로소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압도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지휘관들은 대체 평소에 AI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질문의 디테일에 있습니다. 의자에 푹 기대서 야, 보고서 하나 써줘. 이렇게 대충 던지면 딱 그 수준의 뻔하디 뻔한 텍스트 덩어리가 나옵니다. 근데 모니터 앞으로 쑥 다가앉아서 이렇게 입력하는 분을 생각해 보세요. 최근 C 프로젝트 납기 지원 원인 분석할 건데 고객 불만 관점, 우리 내부 병목 현상, 그리고 경영진 예상 관점 이 세 가지로 철저하게 쪼개서 정리해봐. 어떠세요? 이 두 질문은 그냥 차원이 다르죠. 내 질문이 날카로우면 AI의 답은 무기가 되지만 내 질문이 뭉툭하면 그 답은 그냥 휴지통행입니다. 이런 날카로운 무기를 만드는 3단계 공식, 사실 엄청 직관적입니다. 예를 들어 엄청 바쁜 대표님을 설득해야 한다고 쳐볼까요? 첫째, 목적이 뭔가? 신규 프로젝트 예산 10억 승인받기. 이걸 AI한테 확실히 박아줍니다. 둘째, 독자는 누구인가? 시간이 금이라 1분 안에 다 파악해야 하는 성격 급한 CEO. 이렇게 타겟을 구체화하는 거죠. 셋째, 퀄리티 기준은 뭔가? 실무진, 전문 용어 다 빼고 제일 치명적인 재무 리스크 3개만 첫 문단에 딱 배치해. 이렇게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딱 결합되는 순간 AI는 단순 앵무새에서 초고액 전략 컨설턴트로 변신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기가 막힌 초안을 뽑아냈으니 끝일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AI를 제대로 지휘하는 사람의 진짜 실력은 바로 결과물이 나온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일종의 거짓말 탐지기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AI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하는 눈물겨운 습성이 있습니다. 정답을 몰라도 칭찬받고 싶어서 일단 그럴듯하게 지어내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까칠한 수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 진짜 맞아? 이거 우리 현장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거 맞아? 고객한테 이렇게 말하면 진짜 납득할까? 이렇게 계속 의심하고 현실의 벽에 쾅쾅 부딪혀보는 이 치열한 팩트체크 과정. 이게 바로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검증해야 하냐고요? AI 특유의 그 환각현상 때문입니다. 차라리 AI가 실수할 때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다행이에요. 근데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법원 판례를 진짜 역사적 사실인 양 당당하게 늘어놓거나 우리 제품에 없는 기능을 있다고 엄청 자신감 넘치게 뻥을 칩니다. 말투가 너무 논리적이고 전문적이라 깜빡 속아 넘어가기 딱 좋거든요. 이런 엄청 세련된 거짓말을 잡아내는 건 결국 수많은 실패를 겪어본 인간의 직관과 경험밖에 없습니다. 기계는 절대 못하는 영역이죠. 특히나 한 번의 실수가 진짜 몇십억 단위의 손실로 직결되는 B2B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인간만의 고유한 능력이 훨씬 더 빛을 발합니다. 이 바닥에서 신뢰가 1초 만에 쓴 삐까뻔쩍한 이메일로 생기나요? 절대 아니죠. 미팅룸에서 느껴지는 고객의 그 미묘한 눈빛을 읽어내고 협력업체 공장에 불났을 때 어떻게든 밤을 새워서 납기 맞춰내는 그 처절한 책임감. 얽히고 설킨 문제를 같이 커피 한 잔, 술 한 잔 기울이면서 풀어내는 그 인간적인 유대감 말입니다. 기계는 절대로 우리 인간의 땀냄새와 끈끈한 책임감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AI 시대에 우리가 꽉 쥐고 가야 할 우리의 진짜 무기인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 자동차에 비유해보면 확 와닿습니다. AI는 진짜 3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시켜주는 괴물 같은 V8 엔진이에요. 속도와 힘은 기가 막히죠. 근데 운전대 잡고 우리는 저 산을 넘을 거야 하고 목적지 찍는 건 누가 하나요? 무조건 인간이 해야 합니다. 운전대 없는 고성능 엔진은 그냥 낭떠러지로 질주하는 살인 무기일 뿐이잖아요. 엄청난 속도로 초안을 뽑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건 기계한테 맡기세요. 하지만 그 뒤에 숨은 비즈니스 맥락을 파악하고 최종 결과물에 내 이름을 걸고 책임지는 건 온전히 운전대를 쥔 우리의 몫입니다. 이렇게 내가 운전대를 딱 쥐고 있다는 감각은 일터에서 우리가 쓰는 말투부터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AI가 이렇게 하라던데요? 라고 변명하는 순간, 솔직히 그 사람 커리어는 끝난 겁니다. 스스로 도구의 노예가 되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진짜 프로들은 이렇게 말하죠. AI가 뽑아준 데이터를 제가 쫙 참고해서 여러 시나리오를 돌려봤고요. 최종적으로 내가 이 방향이 맞다고 결정 내렸습니다. 어떠세요? 이 결과에 대한 소유권과 묵직한 책임감을 온전히 내가 가져가는 것. 이 태도 하나가 AI 시대의 여러분의 몸값을 수직 상승시켜 줄 겁니다. 그렇다면 팀을 이끄는 리더분들은 어떨까요? 이제 팀원들 면담할 때, 그 보고서 다 썼어? 이런 1차원적인 질문은 제발 그만하셔야 합니다. 팀원들이 AI를 그냥 타자기처럼 쓰지 않게 뇌를 자극해줘야 해요. 이번 기획 잡을 때 AI한테 구체적으로 뭐라고 지시 내렸어? AI가 낸 아이디어 중에 우리 현실이랑 안 맞는 건 어떻게 걸러냈지? 그래서 아낀 그 시간으로 고객한테 무슨 새로운 가치를 더해줬어? 이런 뾰족한 질문들이 매일 오갈 때 비로소 팀 전체가 AI한테 끌려다니지 않고 AI를 지배하는 탄탄한 근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AI를 진짜 잘 써서 하루에 3시간을 아꼈다고 쳐보죠. 근데 그 아낀 3시간 동안 우리 뭐 하죠? 그냥 유튜브 보고 인터넷 쇼핑하면서 시간 보내면 이 대단한 혁신이 내 인생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우와, 일 엄청 빨리 끝냈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그 귀금 같은 시간에 기계는 절대 못하는 창의적인 고민을 하고 동료들이랑 눈 맞추고 소통하고 진짜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가 AI 시대에 풀어야 할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 출근하셔서 컴퓨터 딱 켜실 때요. 속으로 이 질문 한 번만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이 엄청난 괴물을 내 비서로 멋지게 지휘할 것인가? 아니면 이 속도에 질질 끌려다닐 것인가? 기술 자체는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아요. 가치 중립적이죠. 결국 칼자루 쥐고 있는 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생각 없이 복사해 붙인 유서 벗어나서 날카롭게 묻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여러분만의 대체 불가능한 무기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AI 시대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데 좋은 자극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